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3여대 중 마지막으로 동덕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올해 일단 수시 모집에서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이 사건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슈가 존재하고 이것이 입시에도 영향을 주기는 하는 만큼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 팀장도 역시 피하지 않고 다루었으니 동덕여자대학교를 비롯한 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 그리고 지난 다른 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덕여자대학교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수시 모집에서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반영된다는 점 외에 변화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정시 모집에서의 변화가 주된 변화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2026학년도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로 칭해지는 문예창작 전공 경영융합학부 등은 기존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각각 30%, 20%, 30%, 20% 그리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인 보건관리학 전공, 정보통계학 전공 등은 기존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각각 25%, 30%, 25%, 20%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두 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역 중 우수한 순서대로 35%, 25%를 반영하고 영어 및 탐구 영역을 20%씩 반영합니다. 지난 시간 분석했던 가톨릭대학교 수능 일반전형원과 동일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열마다 더 중요하게 보는 영역을 정해두었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어떤 계열이든 본인이 더 잘하는 과목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학생들이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분석했던 대학들이 대개 비율을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유리함을 주는 케이스가 많죠. 인기 모집 단위인 약학과는 여전히 반영 영역에서의 비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더 좋은 과목을 반영하도록 배려하지 않고 대학 자체의 기준을 설정해 두어도 지원할 학생들이 많아서 그대로 유지해도 되니 말입니다. 올해는 수학 반영 비율을 5% 올려서 수학을 35% 반영하므로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를 정시로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수학 100분위 성적을 잘 받도록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또 참고로 기존에는 자연계열 자연정보과학대학 HCI 사이언스 전공의 경우 미적분 기하 선택 시 100분위 점수의 10% 가산점을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선택만 한다고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35%대 25% 중 35%여야 즉 수학 성적이 국어 성적보다 잘 나와야 가산점까지 챙겨갈 수 있으니 이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 동덕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전형상 변화는 없지만 인원 이동이 꽤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수시 모집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메인 전형들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모두 사이좋게 선발 인원이 늘어났고 한편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그에 따라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물론 더 이상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모집 단위도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무전공 모집 단위인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문화학부, 자연정보융합학부 선발이 정시 모집에서 메인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간이 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인원 양상과도 비슷합니다. 무전공 모집 단위 외에도 약학과 큐레이터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앙트러프러너십 전공도 아직 정시 모집을 실시하기는 하는데 나머지 모집 단위는 모두 정시 모집이 폐지되었으며 수시 모집으로 해당 인원이 고스란히 옮겨간 모습입니다. 수시 모집으로는 모두 깔끔하게 학과 모집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각 학과 진학 시 커리큘럼이 어떠한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및 논술 우수자 전형은 정량 성적이 메인인 전형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 해당 학과를 지망했든 지망하지 않았든 성적만 잘 나오면 장땡이라 여러분이 학과 선택에 신중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진로 역량이든 학교에 대한 애정이든 전반적으로 올해 정말 철저한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마지막에 3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교하며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서울 3여대로 칭해지는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중요성이 상당한 전형들입니다. 그나마 2단계 면접이 비율이 가장 낮은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2 면접형 전형조차도 2단계 면접 비율이 40%로 일반적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비율인 30%를 상회하고 있고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은 50%,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무려 60%에 달하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덕성여자대학교나 서울여자대학교나 서류형과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면접형 전형에서의 실제 면접 중요성은 전형상 기재되어 있는 비율보다 훨씬 큽니다. 3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무엇이든 하나라도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 면접은 빡세게 준비하셔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3여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병행 지원해버리는 면접형 인재들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 항목을 보시면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역시나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니 진로 역량에 포커스를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형 전형의 경우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고 면접형 전형은 진로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한 국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언제나처럼 둘 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의 경우 서류형 전형 및 면접형 전형에서 서류평가 항목 및 비율을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다른 대학과 기준이 조금 다른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덕성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세부평가 항목의 협업 및 소통 능력이 있어 사실상 공동체 역량과 똑같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발전 역량은 자기 주도성을 체크하는 항목으로 이전에는 많은 대학에서 활용했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발전 가능성 항목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진로 역량을 덜 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학업 역량 세부평가 항목인 학업 성취 역량에 진로 탐색 과정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고 자기 주도성에도 본인이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두 항목에 일반적인 다른 대학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자기 주도성까지 고루고루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덕성여자대학교는 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기준이 같기 때문에 전형에 따라 다른 서류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앞서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 올해 2026학년도에 더욱 빡세게 학생들이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드린 것과 관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면접을 60% 평가하기도 하고 면접으로 뒤엎는 학생이 매년 정말 많은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성적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 이탈도 비교적 쉬운 정시모집이 인원을 줄이고 두 번째로 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반영 비율도 조정하고 세 번째로 수시모집에서는 학과 모집만 실시하는데 그 선발 인원도 각각 늘리는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동덕여자대학교에는 학교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학교와 함께 발전해 나갈 의지가 큰 학생을 영입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작년이 이슈로 인해 학생들이 인식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동덕여자대학교 측에서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정말 동덕여자대학교 해당 모집 단위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가 뚜렷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슈에 대한 질문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다른 대학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학과 적합성, 지원 당위성에 더해 동덕여자대학교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애정, 즉 학교에 대한 지원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을 준비하시면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동덕여자대학교 이슈와 관련해 동덕여자대학교의 인기나 입결이 많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봐 주시곤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시모집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입결이 떨어질 줄 알고 지원했는데 생각보다 충원이 안 빠진다고 우려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동덕여자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꽤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 학생이 많다는 것과 그 학생들이 수준이 높다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한창이었던 시기 전후의 수시모집 등록이나 정시모집 지원 등록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일단 비슷한 라인 여자대학교, 공학대학교와 함께 붙었을 때는 동덕여자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올해 입시에서도 비슷한 라인이면 굳이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인기 모집 단위인 미대 등의 예체능 전공, 약학과 등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팀장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모집 단위들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지원이 비교적 덜해지거나 충원이 더 많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입결이 떨어질 것은 전망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서울 하위권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또 적극적으로 몰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라인, 두 라인 상향이 동덕여자대학교이고 상향으로 합격했는데 이를 마다할 학생이 없었던 것이 지난 입시에서 이 팀장이 관찰했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이 팀장이 관찰에 의한 내용을 말씀해드린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원 및 등록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동덕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